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 정말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 먼저 보내드립니다. 네, 혼자 하다 보면 좀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귀한 자료, 네이버 블로그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라온 S3 RLG 직렬회로 포스팅. 이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블로그 글을 따라가면서요. 전기 이론의 진짜 핵심, R, C, 그리고 RLG 직렬회로 이 개념들을 확실하게 잡는 걸 목표로 할게요. 그냥 훑는 거 말고요. 시험에 뭐가 중요하고 또 왜 중요한지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랑 같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봐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RLC 직렬회로 이거 정말 중요하죠. 교류회로 이론에서는 뭐랄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의 기초 같은 거죠. 이걸 탄탄하게 다져놔야 시험 합격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이 포스팅 보면서 어떤 걸 딱 강조하는지, 우리가 뭘 핵심으로 가져가야 할지 같이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좀 방향을 잡아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블로그 포스팅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구조부터 보는 게 순서겠네요. 보니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 회로잖아요. RL 직렬회로, 그리고 IC 직렬회로, 마지막으로 이 세 개가 다 합쳐진 RLC 직렬회로 이렇게 딱 단계별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각 회로 설명할 때마다 꼭 나오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쵸? 첫째가 임피던스 G, 그 교류 회로의 전체 저항 같은 거요. 둘째는 전체 전류 I, 얼마나 흐르냐. 셋째는 전압이랑 전류가 얼마나 엇갈리는지, 위상차 세타. 넷째는 역률 코사인 세타, 전력 효율 같은 거죠. 이 블로그가 딱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각 회로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오늘 이 틀을 따라서 각 항목이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좀 더 깊게 파볼게요. 맞습니다. 임피던스, 전류, 위상차, 역률 이 네 가지. 이걸 교류 회로의 성적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회로 상태를 딱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거든요. 네, 블로그에서 RL, RC, RLC 이렇게 다른 회로인데도 계속 이 네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건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다 아는 것보다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합격 전략이에요. 그렇군요. 목록만 외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RL 직렬회로부터 시작해보죠. 이름 그대로 저항 R이랑 인덕터 L, 코일이죠. 이게 직렬로 딱 붙어있는 회로. 여기서도 아까 그 네 가지, 임피던스, 전류, 위상차, 역률, 이걸 봐야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블로그 순서대로 가볼게요. 먼저 임피던스 Z입니다. 임피던스. 이건 교류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걸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편해요. 종합저항 같은 느낌. 직류에서는 그냥 저항 R만 보면 됐는데 교류는 좀 달라요. 그 주파수에 따라 저항 성질이 변하는 애들, 리액턴스라고 하죠. 이걸 같이 봐야 돼요. RL 회로에서는 인덕터 L이 만드는 유도성 리액턴스, XL, 이게 바로 그 리액턴스 성분입니다. 근데 이 XL은요, 주파수 F랑 인덕턴스 L 값의 비례해서 커져요. 공식이 XL은 2πfL 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코일 용량이 크면 전류를 더 잘 방해한다, 이런 뜻이죠. 아하, 그냥 저항이 아니라 종합 저항, 리액턴스까지. 그리고 그 리액턴스는 주파수 따라 변하고요. 재밌는데요? 그냥 알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마침 블로그에 딱 좋은 예시 질문이 있어요. 시험 문제처럼 생겼더라고요. 6301회 RL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묻고 답이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거네요. 출처는 전기기능사 CBT 문제 연습이고요. 이 공식, 이거 그냥 외우면 되나요? 아니면 숨겨진 뜻이라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공식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RL 직렬회로 임피던스 계산의 정말 기본이고 핵심 공식이에요. 근데 그냥 외우기보다는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R이랑 엑셀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죠? 왜냐면요.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이랑 유도성 리액턴스 엑셀에 걸리는 전압이 서로 90도 위상차가 나요. 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압, 그러니까 임피던스도 벡터 합으로 계산해야 돼요. R하고 X를 직각삼각형의 두 변으로 Z를 빗변으로 생각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이 공식은 시험에 직접 물어보거나 값 주고 계산하라는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원리랑 같이 기억해두세요. 와, 벡터 합. 그냥 숫자 더하기가 아니었군요. 방향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였군요. R이랑 엑셀이 90도 차이 난다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훨씬 뭔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 나머지 3개, 전체 전류 I, 위상차 세타, 역률, 코사인 세타, 이건 임피던스랑 어떻게 연결되죠? 임피던스 구했다고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임피던스가 전체적인 방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류 I는 옴의 법칙 있죠. I 콜 V Z. 이걸 교류로 확장하면 돼요. 전체 전압 V를 종합 저항인 임피던스 Z로 나누면 전체 전류 I가 나옵니다. I 콜 V Z. 간단하죠? 임피던스가 크면 전류는 작아지는 거고요. 다음 위상차 세타. 아까 R하고 엑셀 전압이 90도 차이 난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전체 전압이랑 전체 전류 사이에도 시간차, 즉 위상차가 생겨요. RL 회로는 L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항상 늦어요. 이걸 지상전류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늦은지 각도 세타는 R과 엑셀의 비율로 정해져요. 탄세라 이퀄 XLR. 마지막으로 역률, 코세타. 이건 전체 공급된 전력 중에서 실제로 저항 R에서 유효하게 쓰는 전력의 비율이에요. 효율 같은 거죠. 이건 임피던스 Z에 대한 저항 R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세타 이퀄 RZ. 역률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낮으면 쓸데없는 전력, 무효 전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임피던스 하나를 딱 잡으니까 전류, 위상차, 역률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네요. 이야, 진짜 실마리를 찾은 느낌인데요. 블로그에서는 그냥 목록처럼 4가지를 나열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임피던스를 중심으로 다 엮여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특히 전류는 전압보다 뒤진다, 지상, 그리고 역률은 RZ라는 거. 시험에서 이런 관계를 콕 집어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RL 회로 기초는 다졌고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RC 직렬 회로입니다. 이번에는 저항 R에 커패시터 C 축전기죠. 얘가 짝꿍이네요. 이것도 분석 틀은 RL이랑 비슷하겠죠? 역시 임피던스, 전류, 위상차, 역률 이 4가지로 보면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분석 틀은 똑같아요. 4가지 핵심 요소 보는 거. RL을 이해하셨다면 RC는 비교하면서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핵심 차이는 L-C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는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아니라 커패시터가 만드는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바뀝니다. 근데 이 XC는 재밌게도 XL이랑 반대예요. 주파수 F랑 커패시턴스 C 값의 반비례해서 작아져요. XCN equal 2파이 FC.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거나 C 용량이 클수록 전류 흐름을 덜 방해하게 되는 거죠. 엑셀이랑 완전 반대죠. 오, 리액턴스 종류가 바뀌니까 주파수에 대한 반응도 완전 반대네요. XL은 주파수 높으면 커지는데 XC는 주파수 높으면 작아진다. 이거 진짜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그럼 당연히 임피던스 공식도 달라지겠네요. 혹시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C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리하신데요. RC 직렬회로 임피던스 Z는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C제곱 이렇게 계산해요. RL 공식 Z 이퀄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에서 XL 자리에 XC가 들어간 거죠. 원리도 똑같아요. R 전압이랑 XC 전압 사이에도 90도 위상차가 있어서 벡터 합으로 구하는 겁니다. 전류 I 이퀄 VZ 나 역률 코산 세타 이퀄 RZ 계산 원리도 RL이랑 같아요. Z값만 RC 임피던스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런데 위상차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RL은 전류가 전압보다 늦었죠. RC는 반대예요. C 때문에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에 앞서요. 이걸 진상, 리딩 전류라고 합니다. 아하,
위상차가 완전 반대. RL은 전류가 뒤지는 지상, RC는 전류가 앞서는 진상. 이야, L이랑 C가 진짜 성격이 반대인 파트너 같네요. 이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는 게 시험 볼 때 안 헷갈리는 비결이겠어요. 블로그 자료는 RL, RC 각각 4가지 요소를 그냥 쭉 나열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XL이랑 XC 차이, 그리고 위상차 방향 차이, 지상 vs 진상가 확 들어오네요. 개념이 훨씬 명확해져요. 결국 각 회로마다 4가지 핵심 요소 파악하고 특히 어떤 리액턴스 XL, XC가 작용하는지, 그래서 임피던스 계산이랑 위상차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구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RL 회로랑 RC 회로는요. RLC 회로라는 큰 유리를 만들기 전에 재료 손질법 2가지를 배우는 거랑 같아요. 이 2개를 확실히 해둬야 좀 이따 볼 RLC 직렬 회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RLC 직렬 회로입니다. 저항 R, 인덕터 L, 커패스터 C가 다 한 줄에 쭉 연결된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회로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면서도 살짝 긴장도 되는데요. 앞에서 배운 RL, RC 지식 잘 섞으면 뭔가 답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블로그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RLC 직렬 회로. 말 그대로 R, L, C 세 소자가 다 직렬로 연결된 회로죠. 이 회로의 가장 핵심 특징이 뭐냐면요. 인덕터가 만드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랑 커패시터가 만드는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상쇄된다는 거예요. 마치 줄다리기처럼 서로 반대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회로 전체의 총 리액턴스는 그냥 XL 플러스 XC가 아니라 두 값의 차이, XL-XC 이렇게 절대값으로 결정됩니다. 아, 줄다리기 비유 좋은데요. 서로 반대로 당기니까 그 차이만큼만 남는다는 거군요. 그럼 전체 임피던스 계산은 어떻게 되죠? RL이나 RC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Z 있고 루트 R제곱 플러스 XL, XC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와, 정확히 그 공식입니다. 대단하신데요?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 Z는 저항 R 성분하고 상쇄되고 남은 순수 리액턴스 성분 XL, XC를 벡터적으로 합해서 계산해요. 공식으로는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XC 제곱가 됩니다. 뭐 XL, XC 제곱이니까 XL, XC2랑 결과는 같고요. RL 회로 공식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제곱 이랑 비교하면 XL 자리에 XL, XC라는 R자 리액턴스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XL이랑 XC 크기 비교예요. 만약 XL이 XC보다 크다. XL, XC. 그러면 전체 리액턴스는 XL, XC니까 양수죠. 그럼 회로는 전체적으로 유도성 특징을 띱니다. 즉 RL처럼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늦어져요. 지상. 반대로 XC가 XL보다 크면 XC, XL. 전체 리액턴스는 XL, XC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때는 회로가 전체적으로 용량성 특징을 띱니다. RC처럼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게 돼요. 진상. 와, 그러니까 XL이랑 XC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거에 따라서 회로 성격, 유도성, 용량성이랑 위상차 방향까지 다 결정되는 거네요. 진짜 재밌는데요. 블로그 자료에서도 RLC 직렬 회로 역시 임피던스 Z, 전체 전류 I, 위상차, 역률 이 4가지를 핵심 분석 포인트로 꼽고 있어요. 이제 왜 이 4가지가 그렇게 중요한지, 특히 RLC에서는 XL과 XC의 싸움 결과를 반영하니까 더 중요하구나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RLC 직렬 회로 분석은 결국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전체 전류는 역시 I는 VZ로 구하고 역률도 코사인 테이타는 R분의 Z로 계산하고요. 이때 Z는 방금 배운 RLC 임피던스,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플러스 XC 제곱 이걸 써야겠죠. 위상차는 아까 말했듯이 XL, XC면 지상, XC, XL이면 진상이 됩니다. 그 각도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XL 플러스 XC 나누기 R로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XL이랑 XC 크기가 똑같아지면, 즉 XL이 XC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L, XC는 0이 되잖아요.
그럼 임피던스 공식에서 리액턴스 항이 사라지고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0제곱은 R이 됩니다. 그냥 저항 R만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때 임피던스가 최소값 R이 되니까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류 I는 D분의 R은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위상차는 0도, 전압이랑 전류가 똑같이 움직이는 동상이 되고 역률, 코사인 0도는 R분의 R는 1이 돼서 전력 효율이 최고가 됩니다. 이렇게 XL이 XC가 돼서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가 되는 특별한 상태를 직렬 공진, 시리즈 레조넌스라고 불러요. 와, 직렬공진.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 아니에요? 이야.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공진이란 말을 직접 길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XL과 XC 관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군요. 임피던스 최소, 전류 최대, 역률 1, RLC 회로 이해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결국 이 블로그 포스팅은 RLC 분석의 기초를 다지면서도 공진이라는 심화 개념으로 가는 발판을 딱 마련해 주는 거네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RL, RC, RLC 각각 임피던스, 전류, 위상차, 역률 계산하고 의미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특히 RLC에서는 XL, XC 크게 비교해서 유도성, 용량성 특성, 그리고 공진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최종 목표겠네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은요. 복잡한 RLC 이론 공부할 때 어떤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길잡이입니다. 각 회로별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개념 잡고 공식 외우고 또 예제 문제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포스팅에 나온 간결한 항목들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의미랑 관계를 부여하면서 공부 내용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블로그에 S3 RLC 직렬회로 포스팅 덕분에 RL, RC, RLC 직렬회로 핵심 개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각 회로를 분석하는 4가지 핵심 렌즈,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바로 임피던스 Z, 전체 전류 I, 위상차 세타,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입니다. 특히 아까 RL회로 임피던스식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 이 시험 문제 형식으로 나왔던 것처럼요. 각 회로 핵심 공식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배경, 벡터합하고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 블로그 포스팅은 마치 잘 짜인 학습 로드맵 같아요. 이 구조 따라서 각 회로별 4가지 핵심 요소를 나침판 삼아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하시면 전기기능사 이론 시험의 RLC 회로 파트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블로그 자료가 참 좋은 게 어렵고 방대하게 느껴지는 교류회로 이론, 그중에서도 RLC 직렬회로 공부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체크리스트이자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RL, RC, RLC, 각각 임피던스, 전류, 위상차, 역률, 이 4가지 핵심 요소랑 그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그리고 왜 그렇지 하고 질문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그 힘든 여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효과 높이시려면 방송 끝나고 꼭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다시 가셔서 S3 RLC 직렬회로 포스팅 보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쭉 복습해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걸 다시 보면 이 리액턴스 값들은 결국 교류 전원의 주파수, F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파수 F가 변하면 RL, RC, RLC 회로의 임피던스, 위상차, 그리고 특히 RLC 회로의 공진 조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주파수가 아주 낮을 때랑 아주 높을 때 각 회로는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이 주파수 변화의 영향까지 같이 생각해서 회로를 분석하고 이해하면 RLC 회로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응용력도 정말 좋아질 겁니다. 오, 주파수 변화에 따른 영향.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RLC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까지 함께 봐야 진짜 교류회로 분석이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번 파고 들어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와 함께한 RLC 직렬회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 힘이 되어드릴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